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전례가 있겠습니다. 국민 전례를 통해서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문모 강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대선전을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문모 강제는 사배가 원칙이지만은 오늘은 단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배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악 10도를 통해서 본 성악의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강의하실 이광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주요 경력으로는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미국 뉴욕 국립대학교 방문교수, 절강대학교 초빙교수, 태동고전연구소 소장, 문화대청 문화재위원, 국제대개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으며 주요 저서로는 성악 10도, 이자수어, 회계와 율곡, 생각을 다투다, 대학 중용 집주 등 여러가지 역사와 저서 다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에게 열렬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진주 전 뭐 급하게 왔다가 이제 급하게 올라가 싫어가지고 어제 내려와서 어제 진주에서 아주 잘 잤습니다. 아주 진주를 몇 번 내려왔는데 아주 저기 진주선 가까이 있는 팝 호텔이라는 곳에 잤는데 저녁에는 남쪽으로 1시간 반 가까이 걷고 아침에는 이제 진주성을 한 바퀴 돌고 해서 지난해에는 이제 진양호에서 이제 잠을 자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우리가 경치가 좋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진주가 전체적으로 그 안목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젯밤에 이제 좋은 숙소에서 자면서 남북으로 걷는 바람에 진주가 동서남북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그 남원, 순천, 이 함양, 진주 해가지고 이렇게 지리산 부근에 지금 4번째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리산하고 가까워진 것 같아서 대단히 그 기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진주 향교에서 진주학교에서 성악 10도를 강의하게 된 것이 이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한 고등학교 다닐 때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이제 경제학과를 가라는 요청도 좀 있었고 의사가 되라는 요청도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철학을 통해서 뭔가 하여튼 사람 태어났으면 뭐 뭔가 진리가 뭔지 알고 싶다. 이야만 그 철학적 문제의식을 이제 학정하고 철학과를 가기로 결정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갔는데 가서 좀 배워보니까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철학을 배우는 곳, 철학적 삶을 쏘는 곳, 그리고 철학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지금 아마 되게 아시겠습니다만 서양 철학에 있어서 철학이 그 인간의 삶의 문제 그리고 뭔가 어떤 진리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과학이 너무나 발달해 가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개별 학문들이 너무나 발달해 가지고 이제 철학이 서양에서 처음 시작된 거는 BC 뭐 5, 6세기
소위 그리스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양 철학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는 철학이면은 이제 모든 학문이 다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바로 학문이었고 철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철학이었는데 우리가 근대 들어와서 이제 개별 분과 학문들이 발달하면서 철학으로부터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이제 그 살림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자식을 많이 둔 부모님이 자식들 자꾸 분가를 시키듯이 철학도 이제 다 분가시키고 나니까 철학계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철학사. 네네네네. 뒤에 잘 들리지 않으셨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다 들립니까 이제? 네네네. 그래서 철학이 다 개별 학문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과연 철학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철학이 할 일이 없어져 지금 현대 와가지고는 뭔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물리학한테 가서 물어봐라.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심리학과에 가서 물어봐라. 모든 학문들이 이제 다 살림을 나고 나니까 철학은 그냥 늙어가지고 만년을 보내고 있는 노부모처럼 막 이렇게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한 철학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철학과 교수들한테 이제 철학에 대해서 물으면 그건 옛날 사람들이 하듯이 지금 철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철학은 각 학문들 간에 교통 정리하는 언어 철학, 언어 분석 철학이다. 언어 분석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철학사, 이런 게 주류가 이루어지고, 철학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은 또 이제 서양 과학을 수용하고 서양 학문을 수용하면서, 중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중국의 신문화 운동, 소위 1919년에 우리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중국에서도 아주 활성화된 중국 신문화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전통 부정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통의 대표적인 것이 유학이고 유학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 와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유학에 대한 그 선입견이 좋지가 않습니다. 유학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봉건주의의 이데올로기다.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 다니고 할 때 아마 유학에 대한 그 이미지가 대단히 안 좋을 때입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비림 비공, 공자 비판, 인표 그 비판해가지고 그야말로 유학의 비판을 그야말로 중국 현대 사상사적 과제로 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10년 서양 철학을 하다가 보니까 서양 철학은 그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서는 좋은데, 그러면 과학이 인생의 비밀과 인생의 진리를 다 얘기해 주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자가 얘기하는 말은 믿어주는데 철학자가 하는 말은 별로 믿어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은 과학적 진리가 진리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과학적인 진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우고 살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돼가지고 대학 중용을 읽었는데 여기는 그 분명히 대학 중용의 내용은 서양의 과학하고는 엄청나게 다르고 방법론도 다르고 목표도 다른데 여기는 사람이 실천적 삶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중용을 읽으면서 여기 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군대 생활 마치자마자 바로 대구에 있는 향교를 찾아가지고 대학 중용을 배웠습니다. 대학 중용을 배우고 그리고는 고전번역원에 입학해가지고 한문을 배우기 시작해서 4년 동안 한문 수업을 하고 그리고 태동고전연구소가 1975년에 이제 그 고전번역을 입학해가지고 4년 동안 한문을 수업하고 1976년에 태동고전연구소에 또 한문 연수 장학생 과정이 생겨가지고 또 거기 입학해가지고 한문을 5년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9년 가까이 이제 한문 공부를 익힌 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1968년에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할 때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신 준비를 하고 하던 시절이 돼가지고 대학생으로서 거의 반대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한문을 공부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은 대학에 취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서당 생활을 제가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면 한문을 한 10년 공부하고 시당 생활을 한 10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경험적 인식,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 세계가 가지고 있는 법칙성을 인식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진리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가 진리다. 이것이 이제 서양 학문의 기본입니다. 바로 그러한 진리관의 기초에서 현대 과학이 발달했고, 바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마 그런 서양의 어떤 객관적인 진리론, 객관적인 학문론에서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이 위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한데 우리가 자연 세계는, 인간의 삶의 세계는 객관적인 것만이 존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것만 존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학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하죠? 유학의 진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네, 뭐 유학의 진리를 표현한 뭐 정성성자도 들어가고 합니다만은, 공자께서 어쨌든 조문도면 석사가 아니라 아침에 도를 알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자기 삶의 학문의 목표를 도가 뭔지 아는 것이 하여튼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아마 유학의 문제의식이 도다. 아마 이걸 아마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서양의 객관주의 학문에 들어가면은 그 바로 192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어 분석 철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서양에 있어서는 학문은 가치 중립이어야 한다. 학문은 주관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옳다, 무엇이 정의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저 산에 올라가서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가치 언어는 학문을 해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사삼경을 보니까 여기는 도가 진리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도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가까운 말로 하면은, 또 한 글자로 한다면은, 대학으로 치면은 선입니다. 그지? 도는 곧 선입니다. 또 이제 중용의 얘기로 하면 도는 곧 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용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유학에서 얘기하는 도는 옳은 것, 마땅한 것, 가치에 속하는 겁니다. 가치에 속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서양이 우리가 이제 객관적 진리 가지고 있는 질관하고는 정반대예요. 여기는 오히려 선하다. 이거는 사실 객관적이겠습니까?
주체로부터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주체와 주관과 관련된 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을 하다가 유학을 바꾸고 나서 한 3, 40년 엄청 고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또 학문이고 한데 또 재밌는 거는 유학만큼 학이란 학자를 유학만큼 좋아하는 게 없어요. 논어 펼치면은 학이 시습지 불영여로 학자로부터 시작되죠. 소학이다, 대학이다, 전부 학이에요. 전부 학자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서양 학문 통해서 배운 학하고는 너무 다르단 말이죠. 너무 다르단 말이죠. 도대체 이 학문의 진리관이 뭐냐? 이 학문의 방법론이 뭐냐? 이런 것이 하여튼 그 철학자로서의 제가 하여튼 엄청난 문제의식이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도 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도가 진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대개 이제 유학도 서양 학문을 배워가지고 유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걸 업무로 하고는 있는 아마 유학자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서양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아마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유학이 수천 년대 쌓아온 방법, 그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하는 걸 아마 인정하게 될 거고, 전통적으로 쌓아온 그 방법에 기초하지 않고는 아마 유학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유학, 이 자연이라든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우리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보면은 훨씬 잘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과학이 축적한 성과물을 절대로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도 잘 이해하고 과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되지만은 유학은 유학 나름의 고유한 목적과 고유한 방법을 가졌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21세기 그리고 미래 문화는 결국 유학이 가지고 있는 도학으로서 도학 내지는 성학으로서 유학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과 우리 과학의 방법론이 통합이 될 때 뭔가 어떤 새로운 인류사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학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과학보다 더 어려운 게 도학이에요. 근데 도학은 또 어렵기만 한 건 아니고 쉽고도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쉽고 어렵습니다. 나한테 쉽고 어려운 게 그야말로 보편적인 학문으로서 정립이 돼가지고 과학과 양립이 될 수 있다면은, 양립이 돼가지고 인류사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다면은 뭔가 아마 새로운 인류 문화, 새로운 역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이제 그 텍스트 오늘 나눠드린 그 논문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이 이제 들어가는 말의 대체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간 말은 이제 오늘 대체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성학습도를 강의하니까 아마 성학습도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체를 아셔야 될 테니까, 성학습도 아마 대개 성학습도를 한번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제주도 제주대학 중문과를 나왔는데 석사과정은 연세대학에 와가지고 불교로 석사를 했는데, 불교를 강의 들으면서도 제 강의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결국은
북경대학에 가가지고 북경대학에서 유학으로 박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나 조교 좀 해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고, 또 도산서원에서 대학 중용과 성악십도를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금년 1년 강의를 하는데, 1학기에는 대학과 중용을 강의하는데 조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악십도가 이제 도산서원에서 2학기에 중으로 강의를 할 테고, 이번에 진주 가서 성악십도를 할 테니까 자네가 한번 PPT를 한번 만들어 봐라 했더니만은, 뭐 요즘 PPT가 그냥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금방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뭐 AI 놀랍습니다. 그냥 뭐 논문 저희들 하나 쓰면 옛날엔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해야만 가서 발표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어려운데, AI한테 주면 한 5분이면 다 번역합니다. 논문 100매 그냥 5분 주면은 영어로도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 다 나옵니다. 놀라운 시대입니다. 바로 이것도 이제 AI하고 협조를 받아갖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제가 있는 서문 쪽을 그냥 과학의 세계와 도학의 세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과학의 세계는 바로 이렇게 뭐 원자의 세계, 우리 전자와 이제 뭐 양자의 세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놓고, 과학의 세계가 도화의 세계를 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학은 이제 도학의 세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밑에다가 퇴계생 가르침을 해놨는데, 보배로운 거울이 티끌에 묻혀 있으니 갈지 않으면 새로워지겠는가. 도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의 세계에서는 객관적인 것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학문을 전개하는데, 우리가 유학의 세계, 동아시아 철학의 세계에 오면은 진리는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공자께서 중시한 인, 공자는 뭐 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이죠. 인,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맹자께서 얘기한 사단, 인, 의, 예, 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뭘 제일 중요시합니까? 대학에 중시하는 대학 지도는 명덕하고, 명덕, 우리 안에 있습니다. 중용에서는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천명과 본성, 거기에 따르는 것이 도인데 천명과 본성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에 익숙해진 세대가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으면서 그럴듯하면서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그 성악십도가 이제 10개 그림과 해설로 되어 있는데, 제1도와 제5도와 제5도는 바로 이제 하늘과 인륜, 바로 인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 천도에 기초하고 있다. 그 다음 제6도와 제10도는 마음과 인간의 수양의 관계, 심성과 수양 뭐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시대가 천문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지? 천문학이 발달해 가지고 옛날 우리가 뭐 공자, 뭐 주자, 퇴계, 율곡, 우리 남명샘 이런 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던 우주와 지금 우주와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지? 지금 우주는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별의 숫자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하지만은 바로 천문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은 과연 그 천문학은 발달했지만 천문을 활동을 가능하게 있는 과연 천문의 주제자가 있을까? 이 문제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과학에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성학십도에서는 바로 주제자로서의 하늘, 뭐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의 본성,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수양하는 문제, 수양을 해서는 자기 자신을 닦고 가정과 사회를 또 올바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와 천하를 바르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성학의 이제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남명생께서는 경과 의 이를 이제 중시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퇴계생 경우도 경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경이 아니고는 유학이 불가능하다. 경이 아니고는 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성학십도에서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십도 전체 구조적인 설명을 퇴계생 자신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도의 5도와 6도와 10도로 나누는 설명,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 내면에 들어가면은 요건 안 했네. 그 3도, 4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학십도를 보는 것도 퇴계생이 중시했습니다. 3도는 소학도, 4도는 대학도. 3도와 4도를 합치면은 유학의 소학과 대학을 합친 게 유학의 학문입니다. 그지? 유학이라는 학문은 1도와 2도, 1도는 태극도, 2도는 서명도, 1도와 2도는 유학의 형이상학이다. 유학의 그 형이상학적인 이론의 구조다. 그 다음에 3도와 4도는 유학의 학문의 구조다. 학문의 구조다. 그 다음에 5도부터 10도까지는 그야말로 학문을 직접 실천하는 학문의 장이다. 그래서 퇴계생은 이제 1도, 5도, 6도, 10도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시기도 하고 3도, 4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도와 2도는 3도, 4도의 기초가 되고 5도부터 10도는 바로 3도, 4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막 이런 그 두 가지 설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도 중에서 제일 태극도, 제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원문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이제 이렇게 성학십도라고 하여튼 책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홍익출판사에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출판했는데, 그 출판사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사라고 하는 출판사로 넘어가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전체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제일 태극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아마 우리가 그 유학을 알려면은 태극도의 뭔가 얼개를 알아야만 유학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태극도는 우리가 그 관심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태극기가 바로 태극도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치? 우리 태극기가 바로 태극기가 태극도에서 나온 겁니다. 태극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극도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주역을 압축한 게 태극도입니다. 주역을 압축한 게 태극도입니다. 그 태극도의 저자는 주돈이, 주렴계라고 하는 분인데, 그 101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073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2017년에 그분 생일잔치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대단히 감명적이었습니다. 근데 공자 당시에 이제 유학, 공자 당시에 이제 유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가 깁니다, 그지? 역사가 깁니다. 유학하면은 시작은 아무래도 요순부터 잡아야죠. 요순, 우탕, 문무, 연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 우임금, 언나라의 탕임금, 주나라의 문왕, 무왕,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은 유학이 아니에요, 그지? 이상 정치를 한 분이, 성인 정치를 하신 분이, 그게 기록을 남아있는 게 육경입니다, 그지? 육경입니다. 바로 고대의 이 동아시아 문명 속에는 정치를 통해서 이상이 실현된 시대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바로 공자란 분은 바로 그 시대, 이상적 정치를 한 분들의 시대하는 기록을 총정리한 것이 육경입니다. 그지? 공자란 분은 바로 육경을 이제 정리한 것이 최대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육경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를 기르고 해서 바로 이제 공자에 의해서 유학이라고 하는 게 성립됩니다. 육경을 정리하시고 육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육경이 바로 유학의 텍스트가 된 겁니다. 유학의 텍스트가 됩니다. 유학의 학문은 사실은 테스트 학문입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이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서 이제 우리가 학이 객관화된 자연을 사실 관찰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위주였다면 유학의 학문은 훌륭한 삶을 산 성현들의 삶을 자기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배움의 자세, 이게 학이고, 또 그런 배움이 어떻게 가능할 묻는 게 물을 문자고, 학자 문자가 우리가 유학의 시작부터 바로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실천을 하고 또 실천의 기초에 대해서 묻고 그래가면서 이제 자기도 성현이 되고자 하는 학문으로서 유학이 시작한 겁니다. 바로 공자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는 정치를 못 하셔가지고 바로 학문, 유학이라고 하는 게 성립된 겁니다. 바로 이제 공자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공자가 이제 열심히 제자들, 3천 제자를 기르시고 바로 그 중에는 정삼이라고 하는 또 훌륭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대학을 저술하시고 또 손자가 훌륭해가지고 자살한 손자가 중용을 저술하시고 그리고 또 조금 시대가 이제 한 100여 년 지나가서 맹자란 분이 이제 또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서 맹자를 저술하고 바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해가 사서가 성립되는데 바로 사서가 이제 우리가 공자와 공자 시대를 함께 산 이제 선진 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공자 돌아가신 후 사서가 책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각각 다 있었습니다. 각각 다 따로따로 존재했는데 송나라 때 와가지고 이 네 권의 책이 중시되기 시작해가지고 사서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송나라 때 또 유학이 가능한 거는 바로 주름계란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태국도를 저수를 하시고 그리고 이 두 분이 누굴 가르쳤냐면 정명도 정의천 형제 우리 정시 형제를 가르쳐서 바로 주름계로부터 유학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자로부터 아마 주름계까지만 해도 한 1500년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죠? 한 1500년 동안 유학이 철학으로서 세상을 이끌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한나라 때는 우리가 이제
훈구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학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사실 훈구학이라고 하는 건 왜 생겼냐 하면 진시황이란 분이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자백가 시대, 엄청난 시대입니다. 제자백가 시대. 그 주나라 말기 제자백가 시대 한 300년 동안은 학문이 뭐 어마어마하게 꽃이 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술들이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유학도 이제 한 학문의 분과였는데 그때는 학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진시황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힘으로 세상을 통일한 거죠. 힘으로 세상을 통일하니까 학자들이 말만 많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분서객류를 합니다. 책을 다 불사르고 학자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책이 사라져 버립니다. 책이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우와 유방이 전쟁을 해가지고 한나라가 통일해가지고 한 책이 없어졌어요. 책이란 게 요즘 같으면 뭐 우리가 이제 보관도 하기 쉽고 합니다만 우리가 한나라 때 책이란 게 죽간 대나무 쪽지가 하니까 노는 한 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책 한 권이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책을 보관하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시대에는 책을 찾는 시대, 찾아서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는 시대.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제대로 이루어진 시대가 아닌 거죠. 바로 공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니가 나오는 데는 한 1500년이 지난 뒤에 유학이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도원이라는 분에 의해서 성학이다. 유학이 성인됨의 학문이다. 주도원이라는 분은 이제 그 태극도설만 한 게 아니고 통서라고 하는 책도 이제 통할 통자 글서자 통서라고 하는 책도 지으셨는데 통서와 태극도설이 서로 표리를 이룹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도원이라는 분은 주역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역의 철학을 체계화해가지고 성인은 하늘을 희망하고 현인은 성인을 희망하고 학자는 현인을 희망한다. 해가지고 학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 학자, 현인, 성인, 하늘 이런 구조로 이렇게 학문을 정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천문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지만은 하늘이 진리다. 이런 관념 우리 없죠, 그지? 그러니까 유학하는 분들은 하늘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아까 그 저 위에 있는 원, 아무것도 없는 원. 저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원. 뭐 무거기 태극 하면 되지. 무거기 태극. 무거기 태극 하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사실 진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부터 생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제 하늘 진리관이 있고 그 하늘 진리관이 활동을 하면은 음양을 나눠주고 음양이 활동을 하면은 오행을 나눠주고 바로 하늘과 음양과 오행이 이제 조화를 해가지고 생성되는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탄생이 되고 생명의 세계가 탄생되는데 바로 그 생명의 세계에는 하늘이 들어와 있다. 바로 이제 하늘이란 게 생명의 세계가 분리돼가지고 멀리 존재하는 객관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바로 생명 세계에 들어와 있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영명한 인간에게는 본성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유학의 출발입니다. 그치? 유학의 출발입니다. 바로 공자가 얘기한 인, 맹자가 얘기한 인의 예지, 대학이 얘기하는
명덕, 중용이 얘기하는 천명, 이 모든 것은 인간 속에 하늘이 내재하고 있다. 이건 거기서부터 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상적 세계를 살면서 어떻게 내면에 있는 하늘을 인식해가지고,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면의 하늘 알아가지고 사회적 삶에 실현하느냐. 사회적 삶에 실현하면은 그것이 뭐가 될까요? 사회적 삶에 실현하면은 의가 되고 예가 됩니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인, 의, 예지한다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총체적인 모습이 인이다. 인이 있는데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 내면적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현상 세계를 다 알 수 있는 인식 능력으로의 지가 또 안에 있는 겁니다. 지적 능력은 안에 있는 겁니다. 지의 대상으로서의 법칙의 세계는 밖에 있는 거지만 바로 그 우리의 지적 능력이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법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과 지가 있음으로 해서 예라고 하는 삶이 가능하고 의라고 하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하늘, 본성, 인의 예지 이런 것 내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 있어서나 인간에 있어서나 현상 세계를 이끌고 가는 바로 원리다. 이런 게 아마 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알고 그걸 어떻게 현상 세계에 자기 개인의 삶에, 가정에, 사회, 국가에, 천하에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알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학 10조 같은 구조를 한번 그래도 이걸 보다가 이제 나왔는데 조금 더 한번 내려가 보면은 제2도는 이제 그 장횡거라는 분이 만든 서명입니다. 서명. 그 보면은 이제 저 번역 행동을 보시면은 하늘을 아버지라 부른다. 땅을 어머니라 부른다. 바로 하늘과 땅이 우리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바로 모든 생명체를 낳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를 부모로서의 하늘과 땅이 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 외의 동물과 식물까지 인간의 다 형제와 같은 것이다. 형제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이제 인간과 동물, 식물, 부모는 같지만은 뭔가 구별은 있다. 해가지고 같은 측면에서 보면은 인이 되고 구별되는 측면에서 보면 의가 되고, 우리가 인도 알고 의도 알아야만 우리가 그 중용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제2서명도 장현거 장제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소학도, 제3도가 소학도인데, 소학도는 바로 주작께서 이제 제자의 유청지라는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편집한 책인데, 바로 보면은 입교, 명륜, 경신 해가지고 입교를 통해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명륜을 통해서 윤리를 밝히고,
경신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삶을 공경스럽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고라고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쭉 들고 있는 것이 계고편입니다. 이제 소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뭔가 덕목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바로 세소옹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동을 가르치는 게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학에 가면은 바로 유학이라는 학문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대학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죠. 대학에 보면은 바로 삼강령이 명명덕, 신민, 지어, 지선이다. 바로 모든 인간에게는 밝은 덕성이 있고 그 밝은 덕성을 밝히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밝은 덕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밝은 덕을 밝혔으면 그걸 미루어가지고 타자, 다른 사람, 가정, 사회, 국가 사람들의 또 다 그분들도 다 명덕이 있으니까 그분들 명덕을 밝히는 게 신민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관계 속의 삶을 사는데 지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지극히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삼강령이라고 합니다. 이 삼강령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 가지고 풀이한 게 팔조목이다 해가지고 팔조목이 이제 요 밑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팔조목은 이제 경물, 취지, 성이 이제 요걸로 여기서부터 해놨네. 여기 이제 여기 요걸로 여기 지적하는 건가 보다. 여기네. 이제 경물 취지가 이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지? 경물 취지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 게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 피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살면서 관계 속에 살면서 명덕 천명을 실현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현상 속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불교는 이제 해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입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유학은 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지선이 아니죠. 삶이라는 구체적인 현상 속에서 지선을 실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지선을 하려면은 만일 아버지에 대해서 호도를 하려면은 자기 속에 있는 명덕만 가지고 안 되죠. 아버지를 알아야 되죠. 아버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결국은 우리가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바로 현실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해라는 건 사실은 객관화된 세계를 얘기하죠. 객관화된 세계에 대한 이해라는 것. 근데 객관화된 세계에 대한 이해에 머물면은 선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하는 것이 지선이냐 하는 선을 향한 판단 두 단계가 저는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선한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렇다고 사실을 모르고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판단을 해서 실천하는 문제, 좀 복잡해가지고 경물치재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요건대는 바로 사실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판단의 과정이 이중적이면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사실 유학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경물치질한 데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경물치질인데 중요한 게 치질한 게 또 복잡해요. 경물은 이제 사물과 만나서 사물을 이해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치질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 인식을 넓힌다. 지식을 넓힌다. 거기서 그치면 유학이 안 됩니다.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인이냐? 결코 아니거든요. 노는 속에 보면은 자공이라는 사람이 워낙 많이 알고 하니까 자공 보고 사야, 자공아, 너는 내가 많은 걸 배워가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너보다 좀 나은 줄 아냐?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이리관지했어. 이리관지라고 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리관지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실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세계만 가지고는 도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어려워요. 근데 바로 사실 판단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물을 때 옳은 것에 대한 대답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의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은 사실에 있는 겁니다. 그치? 객관적인 세계의 법칙성은 객관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인식을 하려면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찰입니다. 그치? 끊임없는 관찰입니다.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서 사실세계 가지고 있는 뭔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법칙을 알고 법칙을 검증을 해가지고 증명이 돼야 되고 과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성은 바로 그런 관찰과 법칙을 발견하고 발견한 법칙을 검증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관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관찰 방법이 뭐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뭐 그냥 뭐 전자망원경 이거 미시 세계부터 거시 세계까지 할 수 있는 관찰 방법을 개발해가면서 과학이 막 발전하는 거죠. 그게 과학이 위대한 겁니다. 근데 도학은 옳다는 것이 답이 내면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면에 있는 양심에서, 내면에 있는 천리에서, 내면에 있는 명덕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 바로 내면의 명덕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정리하기 위한 경 공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면 세계를 정리하고 내면 세계를 맑게 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경물치지인데 치지가 바로 사실 인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항상 내면에 있는 천리가 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내면이 확립이 되면은 자기 내면이 정립이 되면은 마음이 정립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좀 쉬워요, 공부가. 그 다음엔 성의, 정심, 수신. 한데 성의, 정심, 수신이 어려운 거는 내면에 있는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면 세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경 공부가 어렵고 경을 통한 입심, 마음을 세운다 이런 표현 쓰지. 마음을 세워야만 공부가 그때부터 제대로 되는데 늘 마음이 흔들려가 서질 않아.
바로 이제 그래서 경물, 취지 이를 통해서 어떤 하는 가운데 자기 내면에 명덕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명덕을 확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내면에 명덕이 있으면 성의라고 하는 건 내면에 있는 명덕의 명령에 일치하도록 하는 성의입니다. 정심은 내면에 있는 명덕의 마음을 세우는 게 정심입니다. 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면에 명덕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과정이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에 있어서 바로 경물치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경물치지가 잘 안 되니까 뭘로 경물치지를 했느냐. 경물치지의 80% 이상이 독서입니다. 경물치지를 중용에 들어가면은 이제 대학만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대학과 중용이 상호 표리 관계예요. 대학으로 안 되면 중용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학에 가면 경물치지를 박학, 신문, 신사, 명변이 대학에서는 경물치지예요. 바로 박학, 신문, 신사, 명변은 바로 독서를 통한 박학, 신문, 신사, 명변입니다. 거기 바로 경물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물치지를 통해서 어떤 내면의 천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유학은 그때부터는 방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뭔가 쌓아가는, 축적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늘 왔다 갔다 방황만 내가 전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면 이제 요걸 이제 지선의 몸부림을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여기 보면 더 좋네요. 여기 보면 지지, 머물 곳을 안다. 머물 곳은 지선인데 지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그렇게 되면은 삶이 방향이 잡혀서 딱 정해진다. 삶이 정해지면은 뭔가 삶이 고요해진다. 삶이 고요해지면 삶이 편안해진다. 편안해지면 자유롭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지선을 얻을 수가 있다. 뭔가 다 지선을 아는 데서부터 이제 지선을 얻는 공부까지를 이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떤 방법을 하든 가장 중요하게는 독서를 통해서 논을 읽고 맹자를 읽고 육경을 읽고 하면서 선현의 말씀과 성인의 삶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천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지선을 아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로부터 능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제가 치국 평천하가 결국은 내면에 있는 지선의 바탕에서 사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유학의 그 총론이다. 대학 속에는 삼강경 8조목이 바로 유학 전체를 원리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학문 체계다 해서 대학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중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대학을 통해서 유학의 전체 규모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돈 가면 백록동규가 나오는데 백록동규는 또 다시 또 원점으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경물치지한 막 헷갈렸는데 여기 또 명확하게 또 제시합니다. 백록동규도는 주자가 이제 백록동 서원 여산에다가 이제 백록동 서원을 세웠는데 여산 백록동 서원을 세우고 백록동에 학교를 세우고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목표는
오륜이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신 오륜이고 이 오륜을 익히는데 박학, 신문, 신사, 명변을 통해서 익힌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쉽게 익힐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 내면 세계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수준이 바뀌고 자기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분들의 삶을 독서를 통해서 읽고 하면서 이제 박학을 하면서 바로 국리를 해나간다고 봅니다. 박학신문 신사명변을 바로 국리지요해서 이것이 바로 경물치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행을 통해서 이제 바로 경물치지와 성의정심 수신, 대학에서는 행을 성의정심 수신이 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경물치지가 4개고 수신이 독행 1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요즘 와가지고는 이제 객관적인 그 세계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컴퓨터 핸드폰을 키면 뭐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역시 그건 정보입니다. 그지? 정보입니다. 그건 정보를 가지고 삶을 결정하고 사는 건 자기가 사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데 자기 삶이 그 정보를 이용을 해야지. 그 정보에 휘둘리면은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인간관계, 바로 옛날 사람 얘기한 오륜.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뭐 별 관계가 없으니까 별로 뭐 고민거리가 안 돼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내면의 천리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고 그 문제로부터 유학은 공부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 이런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바로 자기 내면의 본성을 텍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도에서 5도까지 했으니까 일단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6도, 10도까지 하고 또 남은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해도 강의 중에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국리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헷갈려요. 지금 그 유학 공부하고 논문 쓰는 사람 중에 국리라는 문제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리가 성리학에서 이기론 할 때 이는 1차적으로 이제 출발은 태극입니다, 그지? 태극이 리입니다, 그지? 태극이 리고 음양은 기고 이렇게 되는데 리에는 아까 얘가 천리로서의 리와 현상이 가지고 있는 법칙으로서의 리, 현상 세계 속에는 법칙 없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지? 법칙 없는 현상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도 과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지? 요즘 뭐 셰프가 인기가 제일 좋잖아요. 셰프는 그야말로 음식의 리와 우리 입의 리, 뭐 이걸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가지고 아주 돈도 벌고 있는 사람들. 요즘 우리 뭐 이비인후과 가면 이비인후 모두 뭐 엄청난 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화된 세계의 리는 이와 천리는 어떻게 다를까? 근데 천리와 객관화된 리가 성리학에서 잘 구별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리,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국리할 때 그 사실인식으로서의, 사실인식을 리로서의 국리. 국리라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다 사실인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국리. 근데 사실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현실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도덕적인 판단하는 국리. 이 도덕적인 판단의 국리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내면의 천리를 지향하고, 사실 판단의 국리는 객관 세계가 가지고 있는 법칙을 지향한다는 거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계의 이제 국리는 과학으로 될 수가 있는 거고, 바로 도덕 판단 리는 바로 도리, 천리의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개 이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그 두 개를 종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데 옛날 분들은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판단의 국리는 중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보면 아는 거지, 마구 지나간 거예요. 사실 판단의 국리는 뭐 보면 아는 거지, 그거 뭐 국리할 게 있나, 이렇게. 어려운 거는 이제 도덕 판단의 국리가 어렵기 때문에 도덕 판단 중심으로 국리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복잡한 세상이 돼가지고 사실 판단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잘못되면은 뭐 안 되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사실 판단의 국리가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제 이중적인 의미에서 하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사삼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 판단의 국리를 얘기할 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대체로 하여튼 뭐 도덕 판단의 국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도덕 판단의 국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요즘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도덕 판단 국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마음이라는 게 잘 이해가 또 잘 안 되고, 그지? 마음. 이제 6도부터 10도까지 전체가 다 마음이 된 얘기입니다. 전체가 다 마음이 된 얘기입니다. 이제 독행을 제가 한 번만 보려고요. 독행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누어 놨는데, 수신과 처사와 전물, 몸을 닦는 것과 일을 처리하는 것과, 전물이 뭘까요? 전물. 네, 대인관계입니다. 물자가 저렇게 그 대학에 보면은 무류본말 사유종시 나오죠. 물에는 본말이 있고 사에는 종과 시가 있다는데, 제가 그 한국주자학회를 제가 그 퇴직하고 나서 만들었는데, 한국주자학회 제가 이사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자께서 대학에서 물이고 사다 했는 전것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대학에서 줄을 달면서 물이고 사다 이렇게 딱 주에 나와요. 그게 우리가 유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전 장애물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은 천지가 낳은 게 물입니다. 천지생 만물. 아까 무극진 이오 음양 오행이 있으면은 만물 낳는다는 그게 물입니다. 물이 식물, 동물, 생물 속에, 생물 속에. 자연이 낳은 게 물이고 사람이 낳은 게 일이에요. 물과 사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물은 천지가 낳은 거고 사는 사람이 하는 게 일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하여튼 대학에서 물이고 사다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세계에 지선이 있는 거지 물의 세계에는 지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보면 이제 독행에 들어가면은 수신,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수신이죠. 몸을 닦는 것. 전부 선하게 했대. 처사, 일을 처리하는 것. 잘못 선하게 처리하는 거, 악하게 처리하는 거. 엄청 차이 크죠. 전물, 대인관계, 수신, 처사, 전물. 이 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세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바로 지선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이 살 때 자기 내면에 있는 천리를 축으로 해가지고 천리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유학의 가르침이에요. 물의 세계는 자연이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연은 또 오면 섭리가 있고 해서 자연이 하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이 하는 일 중에 보면 참 우리 미생물 뭐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 속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체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생물의 숫자가 세포의 숫자와 비슷할 거다. 뭐 그랬거든요. 요즘 세포 숫자보다 10배는 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생물의 왕국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미생물한테 잘 보여야만 건강합니다. 미생물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 저는 이제 그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 속에 있는 미생물도 저처럼 술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술 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미생물과 자기가 조화를 잘해서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미생물 반역을 일으키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 하는 세계는 정말 복잡한 거. 알 수가 사람이 아는 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5 백록동규도에서 이제 그 사와 물의 구별. 사는 사람이 하는 거고 물은 자연이 낳는 거다. 바로 이제 경물치지. 도덕은 사람이 물과 관계 맺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나와 남과 관계를 맺을 때 도덕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제6도로 이제 이게 불이 이게 안 움직이지. 이게 안 움직이네. 네네, 됐습니다. 제6도 가서 이제 뭐 퇴계생을 얘기하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단 칠정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바로 그 사단 칠정 얘기가 이제 바로 이 제6 심통 성정도 요 속에 퇴계생의 이제 사단 칠정에 대한 얘기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아까 태극도를 그릴 때도 제일 위에 무고기 태극을 원으로 그렸는데 마음도 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음도 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이다. 마음이 원으로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원으로 느껴집니다. 요즘 이렇게 그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뭐 뇌과학이 뭐 대단합니다, 그지? 뭐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마음은 없다고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마음은 내 세포의 작용을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동양 고전을 읽고 유화경전을 읽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뇌와 마음은 어떤 관계일까? 아까 자연이 낳은 것이 물이라고 했는데, 동물, 식물에 뇌 있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뇌 있는 식물이 있습니까, 혹시?
네. 미모사 신경적으로 소리가 확 오그라. 예, 예. 예, 그렇다고 뭐 미모사에 내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묘한 거예요, 그지? 식물도 생각을 할까요? 생각을 합니다. 식물도 인식작용을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지? 식물도 하여튼 예쁜 꽃 피우려고 노력하고, 햇빛 많이 보는 쪽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뭔가 하여튼, 나비와 벌을 많이 부르려고 노력하고, 많이 퍼뜨리려고 노력하고, 엄청 합니다. 식물은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지? 뿌리를 받고 사니까 내가 필요가 없어서 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동물은 이동을 하고 살죠. 이동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머리가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극도라든지 동아시아 철학에 의하면은 이제 서양 과학에서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모인 것이 물질이다 하는 걸 와서 이제 현대화 살았는데 동아시아인들은 뭐 고대부터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물질 세계는 네 음양의 이합 집산이다 하는 건 뭐 기본이죠, 그죠? 근데 음양을 넘어선 형이상의 이법이 있다 하고 형이상의 이법을 기초해서 이제 도덕을 만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필요하면은 마음이 뭘 현상 세계에서 마음이 보고 싶어서 눈을 만든 거 이거죠. 냄새란 게 있어 마음이 냄새를 맡고 싶어서 코를 만든 거 이거죠. 마음이 먹으려고 입도 만들고 현상 세계 복잡하니 마음이 생각하려고 머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성은 마음이란 거죠. 창조성은 마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유학을 하고 하려면 마음을 알고 마음이 자리 잡아야 유학을 할 수가 있는데 막 현대인들은 하여튼 과학 세계를 사는 사람 마음 이야기 대단히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 좀 구별됩니까? 바로 마음이 저는 머리로 생각한다 이렇게 씁니다. 마음이 머리로 생각한다. 그럼 마음이 작용 안 해도 머리가 생각하느냐? 상당한 정도로 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각 기관들은 자율성이 있어갖고 머리는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손도 손발도 막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질서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야만 제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머리 구별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제 6도부터 10도가 전부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맹자 같은 분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근데 광안택 이는 편한 집은 버려두고 의로운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 학문 내 길은 달리 없다. 국이 방심이여 흩어진 마음을 찾는 것이 바로 도덕학으로서 유학이다. 하여튼 구방심이 바로
학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태계선생님께서 바로 경이 바로 성악 10도, 1도부터 10도까지의 일관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마음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학자적 삶, 유학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마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이제 경인데,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바로 이제 마음에는 보면은 이제 본성으로 인의 예지가 있다. 이제 상도부터 설명하면은 우리가 본성과 감정, 우리가 칠정은 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칠정은 우리가 막 사태와 만나면 칠정을 막 드러나니까, 칠정은 현상으로 바로 드러나니까 알 수가 있는데, 본성은 현상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본성이 있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현상으로 엄청나게 드러나죠. 우리가 칠정도 뭐 현상이지만은 우리가 정신 현상이 다 이제 마음의 현상인데, 현상은 엄청나게 많고 한데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대체로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현상 중심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얘기할 때 유학에서는 심통성정이다. 마음은 성과 정을 함께 얘기하는 거다. 성과 정을 합쳐서 마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마음은 또 성과 정을 다스리기도 한다. 마음은 성과 정을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고, 마음은 성과 정의 통합이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심통성정이라는 말에는. 한데 바로 성이 없으면 정이 나오지 않는다. 성이 있기 때문에 정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여튼 그 마음을 얘기할 때 성과 정을 아울러서 이해하는 겁니다. 현상으로서의 정각, 바로 보이지 않는 성과를 아울러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성이 있어서 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은 바로 마음이나 그 정이 나오는 근원인 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도계생은 이제 바로 마음은 성정을 통과라는 것이 다 상도를 얘기하고, 중도와 하도가 있는데 중도는 사단 이발이 기수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인의 예지라는 사단은 내면에 있는 이가 먼저 활동을 해가지고 현상으로서의 인의 예지라는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가 먼저 발동해서 기가 거기에 따른 것이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단을 설명하는데, 하도는 이제 칠정을 설명하는데, 칠정은 기발이 이수지다. 기가 먼저 발동하면은 거기에 이가 올라타면 선이 되는데, 이가 올라타지 못하면은 중도를 잃게 되고 악으로 빠질 수도 있다. 바로 히로에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히로에락 애오욕은 어떤 사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기질적인 것이 먼저 발동.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웃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기질이 먼저 발동했는데 거기다가 이가 작용을 하면은 중을 얻게 돼서 선하게 되지만은 이가 작용을 못하면은 중을 잃게 되면은 잘못되게 되고 잘못되면 이제 악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사단 칠정을 얘기하시면서 퇴계생께서는 바로 성정을 잘 다스리면은 성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십동 성령도서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수양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정의 문제다. 해가지고 사단 칠정론을 그렇게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도고 제7도로 가면은 인설도, 아까 이제 그 마음은 하나다. 태극도도 태극은 하나다. 마음은 하나다. 그러니까 현상세계에 있는 거는 다 시간성이 있고 공간성이 있습니다. 그지? 시간성과 공간성이 있고 바로 형체가 있습니다. 그지? 형체가 있으면은 다 나누어지죠. 다 나누어집니다. 근데 형이상의 세계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 세계가 과연 존재할 수가 있을까? 바로 형이상의 세계는 형체가 없는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으니까 그리려면은 동그라미라고 하는 건 형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형체가 없다는 얘기만 되고 이 사실 동그라미 앞만인 것 같은데 사실은 형체가 없으면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상의 세계를 우리가 현상세계에 살기 때문에 형이상의 세계를 상상하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지? 상상이 되게 힘들어요. 이 우주 속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을까요? 모든 존재는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천지가 있어 생겨나고 뭔가 있어서 다 생겨나는데 과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을까? 보통 생자 필멸 걸잖아요.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지? 태어난 자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지? 과연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태극기 할 때 태극은 누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제 불생불멸의 세계를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불생불멸이 없으면은 현상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현상세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현상 너머의 세계, 현상 너머 세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상을 살면서 현상 너머의 세계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법 하면서 접근해보면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하려면은 뭔가 나도 모르는 뭔 힘이 그러면 안 돼. 하고 안에서 제지하는 힘을 느낀단 말이죠. 경이라고 하는 게 무엇에 대한 존경,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죠. 바로 마음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마음의 세계에 대한 존경.
우리 마음속에 천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만 아니고 우주 속에 바로 그 절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무불경, 어디 가도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를 살면서 현상 너머의 세계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상 세계를 넘어서 있는 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유학의 출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정해도 우리는 그냥 개념으로만 자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개념을 넘어선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 마음을 하나다, 하늘은 하나다 했을 때 그 하나를 총체적으로 얘기하라면 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맹자가 가지고 인심이냐, 인이 뭐냐? 사람 마음이다. 사람 마음이 바로 인이다. 한데 바로 이제 의예지, 사단 의예지는 사실은 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같이 저는 양면성이라고 봅니다. 우리 마음의 양면성은 저는 인같지라고 봅니다. 한쪽에서 보면 지혜로 보이고 한쪽으로 보면 인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인을 알고 또 지혜로서 인을 실현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인이 우리 마음의 총체적인 특성이다 해가지고 인은 의의 질을 포괄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인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8도 심학도, 뭐 마음에 대한 이름은 많습니다만은 도심, 인심, 양심, 적자심, 대인심, 뭐 한 개 본심은 빠졌네. 뭐 도심, 인심, 양심, 본심, 적자심, 대인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요컨대 마음은 하나다. 요컨대 마음은 하나다. 그래서 경을 공부해가지고 마음이 하나인데 도달하면은 공부가 엄청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기관으로 인식하고 뭐 피부로도 인식하고 우리 인식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다층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컨대는 마음은 하나다. 우리 속에 있는 인식작용을 하는 전체적인 게 자꾸 수렴을 해가지고 하나로 느껴지면은 공부가 하기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분열될수록 이제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이라고 하는 거는 주일무적, 경에 대해 설명을 하는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주일무적이다. 하나를 주로 해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다. 마음이 전일하게 되는 거다. 마음이 전일하게 돼야만 마음의 능력이 제대로 발현되는 거예요. 주의를 가장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역시 주돈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돈이한테 이제 제자가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이다. 성인이 되려면 일이 돼야 된다. 일이 뭐냐? 욕심이 없는 거다. 욕심이 없으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 욕심이 없어서 마음이 하나 되면 고요할 땐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할 땐 마음이 텅 비고, 활동을 하게 되면 마음에 있는 이법이 곧게 그대로 실현된다. 직이라고 합니다. 고요할 땐 텅 비고 활동을 하게 되면 직 곧게
된다. 고요할 때 텅 비면은 사물의 이치에 다 통하게 되고, 활동할 때 곱게 되면은 보편적이고 넓게 된다. 그래서 고요에서 통하고 보편적에서 넓게 통하면은 거의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일의 숙제가, 주름개가 정명도 정의천한테 준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성학을 공부할 수가 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경공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학도에 가면은 결국 경을 이제 딱 가운데 자리 잡죠. 경을 잡고 결국 이 마음의 현상 속에는 그 인심과 도심, 이게 마음 현상이 이제 두 갈래인데, 인심과 도심, 마음이 두 갈래인데, 도심을 막는 공부, 도심을 기르는 공부, 인심을 막는 공부, 이 두 가지 공부로 이제 심학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왼쪽이 이제 아린욕, 욕심을 막는 공부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도심을 보존하는 공부입니다.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존양성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존양, 보존해서 기른다. 존양, 보존해서 기른다 할 때는 천리를 보존해서 기르는 겁니다. 바로 경공부가 천리를 보존해서 기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을 막는 공부는 존양과 대가 되는 공부가 뭐죠? 신독, 성찰, 신독. 그러니까 존양 공부는 우리가 이제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사태가 없을 때도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마음이 자기 내면에 보존된 상태를 유지한 자체가 조장 공부입니다. 성찰 공부는 현상과 만난 마음이 막 작용을 합니다. 작용할 때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살펴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는 게 바로 이제 성찰을 통한 아린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조장 공부와 성찰 공부를 이렇게 나누어서 심학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됐으니까 보다. 신과 힘의 그림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 신독의 마지막 행위를 부르신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독의 최종 목표가 부동심이다. 네, 신독의 마지막은 40부동심. 그리고 이제 그 대구의 최종 목표가 이제 70정신이라고 그랬는데. 네네네. 제가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하필이면 부동심을 얘기할 때 40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왜 정심을 얘기할 때 왜 안 70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리고 아마 그건 연령대를 대충 우리가 보통 공장님 말씀을 드리면 나이 40과 70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40과 70으로 해서 부동심하고 정심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양면성이 있는데 마음이 하나다 할 때는 사실 천리의 마음입니다, 그지? 마음이 하나일 때 하다 할 땐 천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둘로 되는 건 왜 둘로 될까요? 마음이 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둘로 나는 거예요. 마음이 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몸은 우리가 몸 자체가 욕망 덩어리지만은 몸 속에 있는 이목구비 신이 다 자기 나름의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마음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함께 욕망과 따라서 활동을 하면은 그게 인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심하면 이제 인욕으로 갈 수가 있고
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라고 할 때는 바로 천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천리는 보존의 대상이죠. 그 보존을 하면은 그 하나인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를 수가 있다고 해서 종심소욕불류.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왜 하필이면 부동심을 40이라고 했고 70이라고 하는 건가? 네네네. 이제 우리가 맹자께서는 40이라 부동심호라. 나는 40에 부동심했다. 그 호연적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공자께서는 40에 불록호라. 그러니까 불록이나 부동심이라고 하는 게 외적 사태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제 40 부동심, 40 불록을 같은 입장으로 보고 이게 욕망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단계다 하고 해가 40 부동심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이 아는데 그거는 수련을 많이 해서 성인의境界갔을 때 40이 이제 부동심이 되거나 불록이 될 수가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 40에 충분히 아니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학의 학은 텍스트 중심의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제 유학의 학은 바로 논어 맹자를 읽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비슷하게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공자 맹자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 텍스트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뭐 꼭 40에 부동심하고 뭐 70에 불록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전답하고 우리가 이 유학에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경이라고 하는 걸 알면 참 좋습니다. 보약입니다. 보약. 평소에 경을 많이 하면은 자꾸 이제 마음이 넓어지고 안에 있는 본성이 자꾸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면은 내면이 아주 푸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나이가 들어 가지고 이제 욕심만 남으면 살기 참 힘듭니다. 안에서 좋은 마음이 움직여야지 몸도 건강하고 옆 주위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게 엄숙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경이라는 게 엄숙주의가 아니고 요건대는 이제 안에 있는 보물을 유지하는 자세가 경입니다. 그렇지? 안에 있는 천명, 천리를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옳았기 때문에는 안에 있는 천명이 자꾸 성숙을 하고 그 자기 삶의 이제 힘으로서 발현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좀 건강해 보이죠? 서울에서 안동까지 걷는 되게 귀한 길 6번 했는데 제가 6번 다 걸었습니다. 나이는 아직 얼마 안 됩니다만. 이제 팔도가 심학도고 구도로 가면은 경제잠도, 10도로 가면은 심통, 숙흥, 야매잠도. 이 두 가지는 다 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제구도는 이제 상황에 따른 경,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동정표리가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뭐 동 아니면 정이죠, 그죠? 움직일 때나 그러나 고요 있을 때나 고요 있을 때도 경하고 움직일 때도 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 속과 밖, 표리입니다. 표와 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마음과 몸이 하나로 일치되고 동과 정에 일관되고 동정 일관, 표리 일치 이 두 가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게 이제 경제잠도입니다. 바로 내면에 있는 천리를 동과 정에서 실현하고 표리 일관되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자가 지은 경제잠도의 목표입니다. 바로 이걸 이제 그 주일무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밑에는 잠깐도 어기면 안 되고 조금 더 차이가 나면 안 되고 한 얘기를 설명하고 그 다음 10대로 가면은 숙황야매 잠조는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잔다 이런 얘기인데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잔다는 얘기인데 바로 요거는 시간적인 공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공부고 하나는 시간적인 공부고 바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상황에서나 공간적인 상황에서나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경의 장세는 항상 유지되어야 되고 우리가 동정에서나 내외나 다 이제 일관되게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 경이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숙황야매잠도와 경제잠도입니다. 덕혜생은 이 두 그림을 종합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종합해서. 그래서 성악10도 전체가 이제 저자들이 다 다르고 해서 각 저자들은 뭐 자기 작품을 지을 때 온전하게 지었다고 하지만 각 도마다 목표가 있고 한데 이 덕혜생께서는 10가지 작품을 선택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제 성악관을 이제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재미나는 거는 성악10도를 저수를 하시면서 당신이 얻은 신법, 당신이 얻은 공부법을 심통성정도 설명할 때 드러내시고 숙황야매잠도 설명할 때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는 서문이 상당히 깁니다. 서문이 상당히 긴데 서문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덕혜생 자신이 이제 자득한 성악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 이제 그 심통성정도에서는 성정을 올바르게 하면은 성인이 될 수가 있다. 바로 중용에 가면은 중용의 1장에 가면은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요 바리게 중절을 위지화라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라. 이 자체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주객을 나누어서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를 나눠서 얘기하고 바로 또 이제 이 절대적인 객체인 하나님 뭘 절대자로 이제 소울적 절대자로 등장을 하고 해서 인간 내면에 대한 관심이 동양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한데 중용이 나온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요 하는 얘기가 엄청난 얘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관념은 모두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경험이 없을 때는 관념은 백지 상태다. 바로 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로코 같은 사람이 이제 바로 인간은 경험하기 전에는 의식 세계는 제로의 상태다. 타블라 라사다. 백지 상태다. 그런데 중용에서는 희로애락지 미발을 중이라고 한다. 근데 중은 천하의 대본이다. 큰 근본이다. 모든 게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중이 제로가 아니고 올이에요. 올. 중이 모든 것이에요. 희로애락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 중. 그게 바로 천리고 그게 바로 명덕이고
그 속에 온전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그 중을 항상 실현하는 게 중용, 용이죠. 중용이라는 텍스트는 중용, 중을 항상 실현하는 중용이 바로 유학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는 중용을 실현하고자 한 분이다. 그래서 시중의 도를 행한 분이다. 얘기를 합니다. 바로 중을 그렇게 중시하는 것이 바로 성정론인 거예요. 성정론이. 그 다음에 이제 퇴계생이 구도와 십도 또 마지막에 가면은 구도와 십도를 종합해가지고 그건 이제 그 심통 성정도의 성정으로 이제 성학을 설명하시고 구도 십도 가면 경으로 이제 또 성학을 설명합니다. 경으로. 시간적 상황, 공간적 상황 속에서 경을 항상 유지하면, 경을 유지하면은 경은 왜 할까요?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거지. 마음 속에는 성정이 다 있는데 경을 오래 하면은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활성화되고 마음에 있는 능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경을 오래 하면은 성정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 성정론의 얘기가 경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도십도 실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문에서는 사와 학, 생각과 실천, 지와 행을 통해서 성학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와 행, 인식과 실천을 통해서 이제 성학을 설명하는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뭔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육경, 사서, 유학, 경전을 읽어서 선이 뭔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는 것. 바로 지와 행을 통해서 성이 될 수가 있다. 바로 이제 성정론으로 설명하고, 경으로 설명하고, 지행으로 설명하고.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성학을 설명하신데, 그 결국 세 가지는 다 결국 인간 본성의 실현이, 온전한 실현이, 인간 본성을 온전하게 실현한 자가 성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학이 쉽고도 어려운 겁니다.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성학을 해서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맨날 글로만 하고 머리로만 해가지고 안 변하죠. 그치?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변하는데 과연 얼마나 변할 수가 있지. 제가 48년생인데 좀 더 노력해가지고 그때 정명을 내보여야 되겠는데 얼마나 보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네, 이걸로 마치고 뭐 질문해도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넘어도 괜찮겠죠? 질문할 게 있으면 좀 하세요.